근데 이 파남 샤르마는 뒷좌석에 앉아서 발을 쭉 뻗어서 발로 핸들을 한 번씩 톡톡 건드려줬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가 뜨니까. 아니 이게 결국은 운전을 발로 하는 거야 그 상황의 현실판이 되는 네, 거예요? 진짜로 발로 운전을 하는 거야 이런. 주말에만 즐기는 경제 드라이브 티키타카 카 매거진의 최정필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 커뮤니티에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 네. 그런데 고속도로를 쌩쌩 달린다. 요 자동차 사진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조작이에요? 아쉽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위험하게도 네. 조작이 아니었어요. 아 이거 조작이 아니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이제 절로 들게 되는데 네. 이게 이슈가 됐던 게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였거든요. 네. 그 아마 중고차 많이 보는 그 저도 B 가끔 사이트. 가서 봐요. 네, 저도 자주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사이트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게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였던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차를 운전을 하게 하고서 운전자가 뒷좌석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영상도 찍고. 미치겠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미치겠는 게 따로 있거든요. 이 차 사진을 올린 사람이 자신의 글에다가 안전하게 촬영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달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졌죠. 오해를 하게 하고서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 오해한 내가 잘못인가 싶기도 한데 자 달리는 차에 운전자가 없다. 네. 이 팰리세이드는 자율주행 자동차였습니까? 사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자동차들의 대부분 좀 이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를 반자율주행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크루즈 기능. 네. 그런데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제 반자율주행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검색 결과가 뉴스에서도 뜨고 뭐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블로그 이런 것들에서도 많이 뜨게 되는데 사실 현재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는 기능들은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라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자율주행이라는 명칭부터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명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자율주행은 이 미국에 있는 자동차 공학회라는 학회에서 만든 이 기준을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조금씩 맞춰서 뭐 용어라든가 설명 같은 거를 조금씩 바꿔왔을 뿐이지 같은 기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주행 보조 기능도 들어가지 않은 0단계부터 완전히 말 그대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5단계까지 총 6가지 단계로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3단계를 부르는 명칭이 조건부 자동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3단계부터는 자율주행의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게 되는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인 2단계부터는 2단계까지는 주행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율주행의 전체 단계를 봤을 때 수준이 한 절반 정도 왔으니까 반은 주행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인 게 반자율주행이라는 단어였던 거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일반 소비자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게 된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도 지금 오해할 만한 마케팅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철없는 자동차 주인 자율주행으로 착각을 해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사실. 그런 것 같진 않죠? 근데 이게 조금 좀 의심이 되는 댓글들이 있기는 했거든요. 네. 너 기능 되게 잘 쓴다라는 이제 지인분의 댓글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자율 개꿀, 아이고. 옵션 너무 좋아. 이런 말씀들을 좀 남겨두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겠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이 우리 이런 차별화된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라고 사용을 하면서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주행 보조 장치 2.5단계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특히 좀 팰리세이드에서도 해당이 되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게 이 팰리세이드에는 HDA라는 이름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HDA는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라고 해서 고속도로에서만 이 주행 보조 기능을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시켜주는 크루즈 컨트롤에 차간 거리 조절이라는 이 기능이 추가가 되게 되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아니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부르게 되고 여기에 변화하는 도로의 제한 속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속도의 변화까지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이제 HDA라는 형태로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2단계보다는 조금 더 발전을 한 형태는 맞는데 3단계부터는 자율주행의 단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3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에 준하게 쓸 수 있습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 차에는 2.5단계의 주행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아이고, 이게 운전은 사실 가장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잖아요. 네. 물론 본인도 절대 다치면 안 되겠고 안전이 우선입니다만 도로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이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텐데 자,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인데 그래서 소개해드리면서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보고 따라할까 봐. 네. 이거 따라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우리 목돈연구소 들으시는 분들이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요거 진짜 이 따라하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요. 근데 정말 이 무서운 사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거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아, 이거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그 올라오기 전에 그 전부터 네. 사실은 국내에서도 지난 9월 달에 이런 사례가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차종이 기아의 K5였는데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였고 시속 110km로 이 주행 보조 기능을 작동을 아이고. 시킨 채로 네. 뒷좌석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던 것이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조금 전방위적으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조금 묻혔다 이런 좀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팰리세이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사례를 만들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퍼지게 된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2021년이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당시 25살의 파람 샤르마라는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된 사유는 이 사람이 차에 타고 있는데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타고 있었던 차는 테슬라의 모델 3였고 이 사람이 사용한 기능은 주행 보조 기능 중에 하나인 오토파일럿 기능이라고 하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테슬라에는 총 2가지의 주행 보조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오토파일럿은 주행 보조 기능에 해당을 하고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기능은 레벨 3나 레벨 4에 준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FSD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일럿만 장착이 되어 있는 차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 레벨 2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운전자가 계속해서 차를 조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파람 샤르마는 뒷좌석에 앉아서 발을 쭉 뻗어서 발로 핸들을 한 번씩 톡톡 건드려줬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가 뜨니까 아니 이게 결국은 운전을 발로 하는 거야. 그 상황의 현실판이 되는 거예요? 네, 진짜로 발로 운전을 하는 거야 이런 표현이 현실이 된 거죠. 와, 이거는 그 현행법 위반 아닌가요? 현행법 위반이라서 이 파람 샤르마는 잡혀가고 또 교도소에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 하루 만에 이게 이 사람이 다시 나오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용담이 돼버릴 텐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에 현지 언론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AP통신하고 아이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나는 이 차의 뒷좌석에 타는 게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이다. 네?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가야 될 것 같죠. 네, 우리나라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K5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 운전자 특정이 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하게 좀 운전자가 특정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목숨을 가지고 모험하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운전석을 비워도 차가 달릴 수가 있다. 이게 놀라운데 우리 안전벨트를 안 매면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시동이 안 걸리는 차들도 있고 아니면 시동은 걸리는데 변속이 안 되는 차들도 그렇죠. 있고 이게 근데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죠. 사람이 그 자리를 비워버리는데 어떻게 차가 이렇게 쌩쌩 가죠?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약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포인트이기는 해요. 뭔가 장치를 풀어버렸나요? 이게
운전자가 직접 풀지는 않았을 것이고 제조사가 무언가를 조금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주행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보다 더 엄격한 이 주행 기준, 안전 기준이 좀 적용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도 이제 그렇고 다른 제조사 그룹에서도 그렇고 이 기준은 절대적으로 좀 지켜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전직 연구원, 요 주행 보조 기능을 개발을 하시던 전직 연구원분한테 좀 문의를 해봤어요. 이 기능을 탑재를 하려면은 이제 시트에 무게 감지 센서가 반드시 작동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운전하다가 안전벨트를 풀어보면은 이제 경고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엄청 시끄럽게. 네. 네. 출발을 했을 때 안전벨트를 안 매고 출발을 하면은 이 차가 내가 여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경고를 주지 하는 그런 경고등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형태로 무게가 감지가 되어야지만 이 주행 보조 기능을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 사례처럼 운전석에서 사람이 빠져나왔는데도 작동이 됐다는 거는 제조사에서 무언가를 조금 조치를 좀 바꾸지 않았을까. 이 안전 기준을 통과만 시켜놓고 실제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바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조금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로 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제조사도 책임을 사실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 사진을 보면 그 자리에 무게를 감지할 만한 다른 물체를 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석 자체가 비어 있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주행이 가능했다라면 이 운전자가 고의로 뭔가 장치를 풀었든지 네. 사적으로 혹은 제조사가 차를 만들면서 뭔가 차량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충분히 합리적인 의혹 제기가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입장이 나오면 그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요즘 나오는 차에는 이런 주행 보조 기능이 거의 대부분 들어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걸 절대 운전자 없이는 네. 그 주행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이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이 사례를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참 편한 것들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핸들에다가 작은 물병 꽂아두는 거였어요. 아이고. 이게 사실은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을 하다 네. 보면은 이제 계기판에 핸들을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고등이 계속 뜨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그 방식이 핸들을 한 번씩 흔들어 줘요. 이게 차의 주행에는 이제 좀 지장이 가지 않을 정도로 네. 살짝씩 흔들어 주는데 그때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저항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 저항을 감지를 해서 잡고 있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 잡고 있는 저항을 물병으로 대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감지 방법을 이제 정전식으로 좀 바꾸기는 했습니다. 사람이 잡고 있으면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르니까 그 전류가 흐르는가 아니면 흐르지 않는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그런 판단 방식을 바꾸기는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파람 샤르마도 발로 한 번씩 건드렸다고 와, 했잖아요. 진짜 기발하다. 네. 발운전. 발이 거기까지 닿는 네. 것도 사실은 신기하긴 하거든요. 운전을 발로 하는 거야가 진짜 현실이 가능하다니.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운전자가 정말로 차를 잘 잡고 있는가, 정상적으로 탑승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더 새롭게 연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이번에 좀 같이 힘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손가락의 길이까지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야겠네요. 네, 발가락의 길이 가지고는 손가락 길이만큼은 안 될 테니까 발로 해도 온도나 미세 전류는 감지가 될 테고. 근데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안전하게 운전합시다. 목숨 하나인데 이 편하게 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적발이 된다. 그러면은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기는 하는데요. 처벌의 수위가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좀 작습니다. 일단은 도로교통법의 제48조 2항을 보게 되면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리고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그런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전하게 운전을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 법 조항 하나 때문에
과속이라든가 중앙선 침범 아니면 신호 위반 이런 것들까지 다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가? 도로교통법 시행령하고 이제 시행 규칙을 보게 되면은 이제 도로교통법 제 50조의 2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 사항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 항목을 보게 되면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운전자는 지체 없이 반응을 해야 한다,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점이 10점 혹은 이제 같은 시행령에 따라서 차종에 따라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너무 가벼운데? 그러니까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 혹은 주행 보조 기능들이 네. 좀 새롭게 추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자동차 전방위적으로 좀 추가로 탑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아예 없었고 이 법이 생긴 것도 201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겨우 만든 게 벌점 10점과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이라는 거죠. 항상 법이라는 게 기술의 발전 속도를 비례해서 따라가긴 어렵습니다만 이게 야기할 수 있는 사고의 피해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야, 사고가 나면은 사람이 인명피해까지 생길 수 있는데 처벌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 좀 바꿔야겠네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언제 오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단골로 나오는 주제인 이제 처벌에 이제 사고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아직까지는 자동차 제조사하고 이제 소비자 간에 완벽하게 이 분리가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조금 더 권한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책임을 다 하지 않는, 이렇게 조금 기능들을 믿고서 음. 차에서 일부러 좀 존다거나 네. 그런 모습들도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아, 있거든요. 일부러 존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이런 기능을 켜고 주행을 하실 때 옆에 이제 화물차들이 좀 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능만 믿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아우. 나는 이제는 이 기능을 못 쓰겠다. 이런 후기들도 사실 실제로 좀 올라오고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법적으로도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책임 소재가 구분이 되긴 해야겠지만 운전자분들도 이 기능을 100% 믿지는 마시고 제조사분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경고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부에서 기술을 배워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이 기술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이해가 있으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입법이 좀 빨라질 텐데 문제는 국회의원은 운전을 직접 안 한다는 거. 아, 이거 한 번쯤 해보셔야 되는데 국회의원 운전의 날 이런 거 하나 정해놔야 되는데 고민이 많이 되네요. 지금까지 티키타카 카메거진의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